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버려진 진도견이 사슬에 묶인 채 발견되었다. 평범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 그를 구출하면서 둘의 삶이 영원히 얽히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 사건은 경찰서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연쇄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실화는 단 한 번의 연민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소명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민수 경사는 그날 밤 원래 동해로 순찰을 돌지 않을 예정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교대가 바뀌면서 그는 한 해 중 최악의 폭풍 속 도시 외곽의 공업지대를 순찰하게 되었다. 비가 그의 순찰차를 세차게 때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버려진 창고와 빈터가 늘어선 길을 지나던 중 폐쇄된 한성 제조 공장 근처에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차를 천천히 몰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빗줄기를 뚫고 비친 빛은 그의 위장을 뒤틀리게 하는 광경을 드러냈다. 흰색 진도견 한 마리가 진흙투성이로 젖은 채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파이프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사슬은 짧아서 개가 작은 처마 아래에서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였다. 번개가 칠 때마다 민수는 개가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규정은 명확했다. 동물보호소에 연락하고 순찰을 계속하라. 하지만 새벽 2시였고 동물보호소는 아침이 되어야 응답할 터였다. 기온이 떨어지고 폭풍이 거세지자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비옷을 단단히 여미고 그는 폭우 속으로 나갔다. 진도견은 귀를 납작하게 붙이고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은 채 그의 접근을 지켜봤다. 가까이 다가가자 민수는 젖은 털 아래로 드러난 갈비뼈와 사슬이 문질러 생긴 목의 상처를 볼 수 있었다. 안녕,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다치게 안 할게. 개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서 종종 본 표정이었다. 그 눈빛은 그의 결심을 굳혔다. 사슬은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는 무전으로 교신했다. 247번 유닛. 한성 공장 앞 동물복지 상황. 폭풍 속에 사슬에 묶인 개 영양실조와 부상 상태. 볼트 커터 필요.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소는 아침에 응답 예정. 안 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 민수는 차로 돌아가 비상키트에서 볼트 커터를 꺼냈다. 떨고 있는 개에게 돌아와 사슬을 끊었다. 이제 자유야. 그는 비옷을 벗어 젖은 개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자 놀랍게도 진도견은 저항하지 않고 순찰차로 따라갔다. 차 안에서 개는 물과 진흙을 사방에 튀기며 몸을 흔들었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히터를 최대로 틀고 새로운 동행자와 순찰을 이어갔다. 민수는 이 단순한 연민의 행동이 경찰서를 뒤흔들 발견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떨고 있는 진도견이 몇 달간 수사관들을 당혹하게 했던 사건의 열쇠가 될 줄도 몰랐다. 새벽 6시, 폭풍이 잦아들었지만 민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규정상 구출한 동물을 보호소로 데려가야 했지만 진도견의 상태는 그를 깊이 고민하게 했다.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 부상의 패턴은 체계적인 학대를 암시했다. 보호소 대신 그는 여동생 지연이 수의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서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 뒷문으로 데려와. 지연이 지시했다. 박수진 원장님이 목요일엔 일찍 오셔. 바로 볼 수 있게 할게. 진도견은 검사 중에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20년 경력의 박 원장은 지연의 도움을 받으며 부상을 기록했다. 다수의 치유된 골절, 둔기로 인한 외상, 영양실조, 사슬로 인한 감염된 상처. 그녀는 어깨를 살펴보며 멈췄다. 지연, 이 부분 털 좀 밀어줄래? 지연이 조심스레 털을 깎자 숫자가 드러났다. J87,234. 군용 식별번호야. 민수가 깨달았다. 군견이야.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훔쳤다는 뜻이지. 군견이 그냥 버려질 리 없어.
민수는 문신 사진을 찍어 파트너 이수진 형사에게 보내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요청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 원장은 검사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도 놀라울 정도로 얌전해. 군사훈련이 아직 남아있어 그녀는 이빨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4살 정도야. 군견치고 젊어. 진도견은 지능적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검사가 끝나자 그는 민수의 손에 머리를 살짝 대며 신뢰를 보였다. 너를 택했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이수진의 메시지였다. J87,234. 8개월 전 제주 기지에서 도난 신고. 조련사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 입원 중 개 실종. 범죄 조직 링과 연관 의심. 즉시와. 링은 지난 1년간 경찰서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절도, 마약, 불법 투견 조직. 민수는 진도견을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 단순한 버려진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쫓던 사건의 증거였고 잘못된 이들에게 발각되면 위험에 처할 터였다. 회복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곳. 지연은 바로 알아들었다. 내 집은 너무 뻔해. 내가 맡을게. 개를 임시로 맡기며 민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군견, 도난 이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진도견은 비밀을 품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비밀이 그들이 오랫동안 쫓던 조직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단순한 구조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관과 개 사이의 유대는 둘 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터였다. 민수의 아파트는 소파 근처 담요 위에 웅크린 진도견의 부드러운 숨소리만 들렸다. 지연의 집에서 3일간 회복한 후 박 원장이 이동을 허가했고 민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개에게 폭풍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들이 만난 밤을 떠올리며 민수의 식탁은 사건 파일, 사진, 보고서, 3개시에 걸친 링 활동 추적 지도로 덮여 있었다. 이수진은 의심대로 폭풍이 지난 18개월간 도난당한 12마리 군견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대부분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둘은 불법 투견 후 죽은 채 발견되었다. 폭풍이 겪었을 일을 생각하니 민수의 피가 끓었다. 그는 투견이 동물뿐 아니라 마약과 폭력을 불러오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알고 있었다. 폭풍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귀를 쫑긋 세웠다. 짖지 않고 경계 자세를 취하며 민수와 문 사이에 섰다. 군사훈련에서 나온 보호 본능이었다. 괜찮아. 민수가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한 뒤 문을 열었다. 이수진이었다. 이수진은 파일 폴더와 짜장면 냄새 나는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폭풍을 보고 멈췄다. 그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더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핵심 증인이구나. 그녀가 손을 내밀자 폭풍은 냄새를 맡은 뒤 긴장을 풀었다. 인상적인 절제력. 훈련이 아직 남아있네.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알아낸 바를 검토했다. 폭풍의 식별번호로 조사가 확대되었고 이수진은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다. 개의 조련사가 출동, 입원, 심지어 장례식 중일 때 도난당했어. 그녀는 도난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펼쳤다. 이건 기회 범죄가 아니야? 누군가 이 개들의 상황을 내부에서 알았어. 민수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링에 군사 연관이 있어? 그리고 또 있어? 그녀는 보고서를 꺼냈다. 폭풍의 사슬에서 특수방화 가속제 잔여물이 발견됐어. 링과 연관된 창고 화재 3건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분. 민수는 담요에 누운 채 여전히 경계하는 폭풍을 봤다. 그들이 폭풍을 그들의 장소에서 사용했어. 그는 그들의 운영, 얼굴을 봤어. 맞아. 그를 매우 귀중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거지. 이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장님은 폭풍을 보호 수용소로 옮기라고 해. 사건을 구축할 때까지 타주로. 민수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
3일 만에 폭풍을 떠나보내는 건 잘못된 것 같았다. 진도견은 그를 믿기 시작했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회복 중이었다. 다른 방법이 있어. 그가 말했다. 폭풍은 특수 훈련을 받았어. 적절한 재훈련으로 그가 갇혔던 장소를 추적할 수 있어? 군견은 특정 목표를 기억하고 식별하도록 훈련받았어. 이수진은 회의적이었다. 그가 안정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 마치 질문을 이해한 듯 폭풍이 다가와 민수의 다리에 몸을 댔다. 일반 K9처럼 쓰자는 게 아니야. 민수가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아? 장소, 사람. 우리를 거기로 이끌 수 있어? 이수진은 제안을 고려했다. 서장님께 보고할게. 하지만 규정 밖이라는 거 알지? 그녀가 떠난 후 민수는 폭풍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진도견은 그의 손길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낼 거야. 민수가 조용히 약속했다. 다시는 다른 개를 해치지 못하게. 민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빨리 시험받을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위험과 폭풍의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서장 박영철의 사무실은 민수, 이수진, K9 부대장 최동훈, 법무 담당자가 모여 비정규 제안을 논의하며 비좁게 느껴졌다. 폭풍은 민수의 의자 옆에 조용히 앉아 긴장 속에서도 완벽한 행동을 보였다. 다시 말해봐. 박 서장이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정식 K9 훈련도 없는 트라우마를 겪은 도난 군견을 링 장소로 이끌게 하겠다고? 이건 드라마가 아니야, 김경사. 최동훈 부대장은 그날 아침 폭풍을 평가한 후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서장님, 이 개의 기본 훈련은 우리 K9보다 뛰어납니다. 전술 반응 지표가 온전하고 김경사와 유대가 형성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박 서장이 법무 담당자에게 물었다. 활성 수사 증거로 그의 능력을 활용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답했다. 특별 문서가 필요하지만 마르티네즈 카르텔 사건에서 회수된 경비견으로 추가 자산을 찾은 선례가 있습니다. 박 서장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이수진이 폴더를 책상에 올렸다. 지난주에 3마리 개가 더 도난당했습니다. 같은 패턴, 같은 정밀함. 무슨 일이든 점점 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장은 양보했다. 48시간 시험. 김경사, 최 부대장 감독하에 직접 일해. 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중단. 알겠나. 민수의 폭풍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폭풍이 발견된 버려진 공장에서 시작했다. K9 요원들은 폭풍이 찾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냄새 프로필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진도견은 자신이 묶여있던 곳을 조사하며 점차 자신감을 보였다. 행동 변화를 봐 최 부대장이 지시했다. 폭풍이 갑자기 패턴을 바꿔 공장 뒷문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탐색에서 추적으로 바뀌었어. 뭔가를 찾았어. 낡은 건물 안, 폭풍은 잔해물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 눈에 띄지 않을 방으로 이끌었다. 창문이 검게 칠해진 옛 사무실. 문은 최근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백업을 갖춘 상태로 들어가자 사람은 없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특수훈련 장비, 병원 기록 없이 부상을 치료한 의료 물품, 그리고 이름, 날짜, 금액이 암호화된 로그북. 투견 기록이야. 이수진이 페이지를 사진 찍으며 확인했다. 날짜가 도난 신고와 정확히 맞아. 현장을 처리하던 중 폭풍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몸이 굳고 귀가 앞으로 향하며 그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했다. 누가 오고 있어? 최 부대장이 경고 자세를 알아보며 해석했다. 그들은 불을 끄고 위치를 확보했다. 두 남자가 일상적으로 건물에 들어왔다. 폭풍은 민수 옆에서 완벽히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체포는 교과서적이었다. 두 용의자는 이 장소를 찾을 줄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경찰서로 돌아와 신문 결과 그들은 투견 장소를 유지하는 중급 링 운영자였다.
둘 다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밤에 7마리 개가 준비된 대규모 투견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은 급히 열린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장소는 폐쇄된 강남 육가공 공장. 강력한 보안 예상. 박 서장은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 폭풍이 이 장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믿나? 그는 알 겁니다. 민수가 확신하며 폭풍을 봤다. 아무도 폭풍의 기억이 어떻게 드러날지, 그리고 그 기억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작전을 거의 망칠 뻔할 줄 몰랐다. 강남 공장은 밤하늘 아래 어둡게 펼쳐져 있었다. 사전 정찰 중 폭풍은 장소를 명확히 인식했다. 그의 몸은 긴장하고 호흡이 바뀌며 완벽한 절제를 유지했지만 초점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민수와 폭풍은 전술팀과 함께 진입 신호를 기다렸다. 민수는 폭풍이 살짝 떨고 있음을 알아챘다. 두려움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연관된 장소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안 들어가도 돼.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미 내 몫은 했어. 하지만 진입 명령이 내려오자 폭풍은 민수 옆에서 단호히 전진했다. 작전은 여러 팀이 동시에 다른 진입로를 치며 용의자를 제압하고 개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민수팀은 동쪽 입구를 확보한 뒤 투견이 열리는 주 경기장으로 향했다. 문을 부수며 들어가자 폭풍의 훈련은 귀중했다. 그는 상자 더미 뒤에 숨은 용의자를 감지해 매복을 막았다. 체포는 깔끔했다. 공장 깊숙이 들어가자 작전 소리가 울렸다. 전술 명령, 문 부수는 소리, 통제된 혼란. 경기장에 50피트 남았을 때 폭풍이 갑자기 멈췄다. 그의 태도는 규율 있는 전진에서 경직된 경고로 바뀌었다. 낮은 으르렁이 처음으로 들렸다. 앞쪽 반쯤 열린 문 너머로 투견장이 보였다. 조잡한 구덩이와 임시 좌석. 전술팀이 전진하려 했지만 폭풍은 민수의 길을 막았다. 뭔가 잘못됐어. 민수가 팀에 대기 신호를 보냈다. 우릴 말리려는 거야? 그 순간 건물 반대편에서 귀를 멍하게 하는 폭발이 일어났다. 콘크리트 먼지가 다른 팀이 진입하던 방향에서 피어올랐다. 부비트랩 전술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다. 다수의 폭발물 감지? 전 팀 대기. 폭탄 제거반이 확인한 바 폭풍이 감지한 것이었다. 경기장 주 접근로에 압력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릴 구했어. 지휘관이 나중에 폭발물 전문가가 건물을 정리하는 동안 말했다. 내 팀이 계속 갔으면. 작전은 계획대로 깔끔하진 않았지만 성공했다. 폭풍과 유사한 학대 흔적을 보인 6마리 투견이 구출되었다. 17명의 용의자가 구금되었고 링의 핵심 조직원 3명이 포함되었다. 압수된 증거에는 재무 기록이 포함되어 인근시의 경찰 3명과 제주기지의 직원 군견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와 연결되었다. 그날 밤 민수의 아파트로 돌아와 폭풍은 긴장을 풀었다. 민수는 바닥에 앉아 그들이 이룬 것의 무게를 느꼈다. 넌 집으로 돌아온 것 이상을 했어. 그가 진도견에게 말했다. 전체 조직을 무너뜨렸어. 폭풍은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피로와 만족감으로 눈을 감았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멀었지만 오늘은 정의와 전사의 회복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너십이 이 사건을 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줄 아직 몰랐다. 언론은 이를 폭풍작전이라 불렀다. 주 역사상 최대 투견 조직 소탕, 38마리 개 구출, 세계주에서 29명 체포, 20억 원 이상의 범죄 자산 압수. 조사는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으로 연결되며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는 헤드라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3주 후 박 서장의 사무실에서 왔다. K9 부대가 정식 요청서를 제출했네. 박 서장이 문서를 건넸다. 자네와 폭풍을 동물학대 조사 및 회복작전 전담팀으로 만들고 싶어해. 민수는 폭풍을 내려다봤다. 지난 한 달간 그의 신체적 변화는 놀라웠다. 털은 건강하게 빛났고 체중과 근육이 회복되었으며 목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변화였다.
경계하던 태도가 자신감 있는 경계로 바뀌었다. 더 있어 박 서장이 이어갔다. 군은 폭풍을 공식 퇴역시켰어. 자네와의 유대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자네를 그의 조련사로 영구 배치 승인했어. 이미 마음으로 현실이던 것이 공식화되자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 폭풍은 사슬에 묶인 피해자에서 공식 경찰 K9로 거듭났다. 특수훈련이 필요합니다. 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이미 승인됐어. 동해 K9 아카데미에서 6주 집중 코스, 동물 관련 범죄 조사 기법 중심. 자네가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셈이지. 박 서장이 의자에 기댔다. 전례 없는 일이지만 자네 둘이 이룬 걸 보고 위원장이 확신했어. 그날 저녁, 민수는 폭풍을 데리고 지연을 만나러 동물병원에 갔다. 공식 파트너십 소식을 전하며 놀랍지 않아 지연이 한때 겁먹은 환자였던 폭풍이 자신감 있게 병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어떤 파트너십은 운명이야. 박 원장이 폭풍의 최종 진료 허가서와 함께 특별 주문한 K9 조끼를 가져왔다. 최초의 부서엔 합당한 인정 필요해. 민수가 조끼를 입히며 말했다. 조끼에는 경찰 동물범죄수사단원 패치가 붙어 있었다. 진도견은 그 순간의 의미를 아는 듯 당당히 섰다. 인간의 최악을 겪은 동물이 비슷한 고통을 막기 위해 인간과 일하려는 의지는 놀라웠다. 병원 밖에서 한 여성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뉴스에 나온 그게 맞죠? 투견 조직을 무너뜨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은 낯선 이에 접근해도 침착했다. 6개월 전 재계가 도난당했어요.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뉴스를 보고 다시 신고했더니 어제 링과 연결된 장소에서 찾았어요. 당신들 덕에 살아났어요. 폭풍은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앞으로 나가 그녀가 그의 머리를 만지게 했다. 상실을 겪고 희망을 찾은 이들 간의 연결이었다. 민수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척도임을 깨달았다. 헤드라인이 아니라 깨진 조각이 다시 맞춰져 더 강해지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민수는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서 폭풍과 함께 서 있었다. 안전한 항구 프로그램의 첫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진도견은 이제 부서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였다. 전담 경찰 부서로 시작된 것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발전했다. 동물범죄 수사는 가정폭력과 동물학대 간의 연결을 드러냈다. 동물학대가 있는 가정에서 인간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한 항구 프로그램은 이 이해에서 나왔다. 경찰, 가정폭력 쉼터, 동물복지단체가 협력해 피해자들이 위험한 상황을 떠나게 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반려동물 임시 보호를 제공했다. 오늘의 행사는 프로그램을 거친 첫 20가구가 새 집에서 반려동물과 재정착한 것을 축하했다. 수의 테크니션에서 경찰로 전직한 김지연 경사가 미소로 다가왔다. 대단한 참여율이야, 그녀가 말했다. 시장님도 오셨고 주 대표도 와. 민수는 폭풍이 침착하게 방을 살피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 속에 묶여있던 개로 시작한 프로그램치고 나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부서의 전설이 되었다. 자정폭풍 속 단순한 연민이 범죄 조직 소탕, 전담 부서 창설, 그리고 전국에서 연구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동해 아카데미에서 폭풍이 탐지견 훈련에 도움을 주길 원한다던데 지연이 언급했다. 후보 선별에 재능이 있대. 검토해볼게, 민수가 답했다. 수사, 테라피견 방문, 커뮤니티 대사 업무로 스케줄이 꽉 차서. 행사는 이제 서장 박영철이 아닌 박영철 경찰서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프로그램의 성공, 커뮤니티 파트너십, 확장 비전을 말했다. 그리고 이를 영감 준 팀을 소개했다. 민수와 폭풍이 연단으로 가자 즉흥적인 박수가 터졌다. 많은 가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다. 경찰관과 구출된 군견이 전통적 사고를 깨고 폭력의 연결성을 해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폭풍은 민수가 간단히 연설하는 동안 당당히 앉았다. 그는 그들의 여정이 동물 복지와 인간 안전, 연민과 정의,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의 가능성 간의 연결을 보는 중요성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관객 중에는 프로그램의 수의사 책임자인 박 원장과 초기 수사에 기여한 이수진이 있었다. 팀은 1년 전 그 비 오는 밤을 넘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행사 후 한 소녀가 엄마의 허락을 받아 폭풍에게 다가왔다. 우리 강아지 페퍼는 우리가 새 집을 찾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당신이 방문해서 괜찮다고 보여줬대요. 폭풍은 아이들에게 보이는 부드러움으로 그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게 했다. 경찰견 되기 전에 다쳤던 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민수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응, 폭풍은 우리가 만나기 전에 힘든 시간을 겪었어. 하지만 가장 힘든 시간을 겪은?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일을 가장 많이 돕는 경우가 많아. 소녀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지혜로 고개를 끄덕였다. 페퍼 같아요. 이제 누가 문에 오면 짖어요. 엄마는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해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폭풍은 민수의 다리에 살짝 기댔다. 구조로 시작된 것이 파트너십으로, 그리고 계속 확장되는 사명으로 변했다. 폭풍을 묶었던 사슬은 긍정적 변화의 연쇄 반응이 되어 연민이 경찰관을 멈추고 더 자세히 보고 무관심 대신 관여를 선택하게 했던 그 폭풍 후 밤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퍼져갔다. 그날 밤, 민수와 폭풍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폭풍은 더 이상 순찰차 뒷좌석에 타지 않고 민수의 옆자리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했다. 진도견은 위험 있는 경계심을 유지하며 가끔 습관과 훈련에 따라 주변을 살폈다. 좋은 하루였지, 파트너,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폭풍은 그를 바라보며 지능과 만족감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버려진 어둠에서 목적의 빛으로 그들의 공유된 길은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깊은 연결이 시작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친절이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연민의 행동이 그 순간에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영원히 삶을 바꾸는 움직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